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시프트랑 비트 연산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단순히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도 이제 파악하시는 것도 일단 만족을 하도록 하고요. 근데 혹시나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좀 좀 깊게 있게 보실 분들은 이 강의를 한 번 더 다시 보시면서 이 어떻게 비트가 이동하고 시프트 연산자에 이동하고 혹은 비트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비트 연산 통해서 이제 0과 1이면 AND 연산이면 1, 1만 1 되고 0과 1은 0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OR 연산, 그 다음에 XOR 연산, 난 연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진수를 바꿔서 코드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함수 두 개 만들었는데 리셋 비트랑 근데 겟 비트 이렇게 활용법 말고도 다양한 활용법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더 이제 리뷰해 보시면서 꼭 따라해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렸던 부분 혹은 이건 헷갈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퀴즈를 통해서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역 변수, 전역 변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드를 잘 정리를 하고요. 정리하고 정리해볼게요. 다 지우고 나서 얘를 저희랑 같이 맞춰보면서 여러분들도 풀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퀴즈 1번 홀짝을 홀수 판별 홀수 판별하는 문제인데 홀수 판별하기인데요. 여러분 사용하실 때 비트 연산 중에서 AND 비트 연산 AND 비트 연산이면 이거 하나죠. AND 비트 연산으로 이제 소스 코드를 완성하시고 건데요. 쌤하고 같이 생각해 보죠. 일단은 먼저 기본적인 이제 작성하는 거는 같이 해드릴게요. unsigned 캐릭터 데이터 그 다음에 O 입력하고 if 데이터 이 부분 어떻게 end 연산 계산할지랑 그 다음에 이게 맞다면 printf 그래서 이 값은 홀수입니다. 출력하고 아닐 경우에는 else printf 이 값은 짝수입니다. 라고 할 건데요. 이거를 나누기 연산이 아니라 나누기 ES에 나누기 1이면 홀수고 이제 그 나머지 자, 이걸 기본적으로 제가 짚고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면 홀수가 돼요. 이제 2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지면 짝수고 아니면 홀수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계산하는데 저희는 단순히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AND로 어떻게 비트 연산으로 계산할 건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 일단 이 비트를 보시면 제가 비트를 이제는 한 줄만 적어서 바이트 형식으로 바꿔서 홀짝이 되는 기준이 뭘까? 일단 밑에 있는 이 비트 어차피 이거 보시면 이제 16진수가 아니라 마지막 이제 첫 번째 자릿수 비트가 나머지는 다 2, 4, 6, 8, 1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2, 4, 8, 16, 32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다 짝수 얘기니까 마지막 비트가 이게 1이면 홀수고 0이면 짝수가 되는 거예요. 판별식 할 때는 요 끝에가 1인지 0인지 이제 판별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우리 get 비트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get 비트 하실 때 저희가 AND 연산으로 첫 번째 자릿수를 AND 했을 때 만약에 0과 1을 AND 했을 때 0이 나오면 그 값은 원래 이 값은 0이었고 그 다음에 1과 이제 1과 1과 AND 연산했을 때 1이 나오면 얘는 이제 그 값은 1. 특히 AND 연산으로 도출을 하거든요. 첫 번째 자릿수를. 그럼 이렇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마지막 첫 번째 자릿수가 0, 1인지에 따라서 홀짝이 판별되기 때문에 이걸 AND 연산 친다면 데이터가 무슨 값이 들어갔든 AND에서 16진수로 01 어차피 캐릭터 같은 경우는 8비트짜리니까 8비트를 맞춰가지고 16진수로는 이제 두 자릿수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값이 결과적으로
요거인지 판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엔드 연산 쳤을 때 이거를 엔드로 비트 연산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1이 나오게 되면 이제 홀수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지금 어떤 부분에 에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트 연산을 했을 때 어차피 첫째 자릿수만 판별하기 때문에요. 데이터 연산 한번 어디가 빠졌나 보네요. 10번 일단 요거 일단 해결하고 수정할 수 있는 8번 문제 요거는 문제 있겠네요. 5를 사인 캐릭터 지금 이건 선생님이 이런 실수 이거 같다 해야 되죠. 같다 했을 때 결과적으로 끝자릿수 1비트와 엔드 연산했을 때 그 값이 1인지 없는지 그 값이 결과적으로 1인지 아닌지 여러분 비트 판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쪽에 어떤 값이 있든 간에 끝자릿수만 저희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이 끝자릿수만 지금 도출하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 계산을 해보자. 이거 출력하기 전에 그러면 제가 형태를 바꾸고 요 윗자릿수가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01 자료가 되는 거고 이제 엔드 연산 쳤을 때 결과값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기존 값, 자 제가 계산해 보면 데이터가 5, 자 5 같은 경우에 4, 1 여기 5가 되는 거고요. 그럼 밑에 값은 1, 자 1로 비교했을 때 엔드 연산했을 때 엔드 연산일 때는 1, 요 값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0, 요거는 0. 이거랑 이제 대입해서 비교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얘네들은 다 이제 무시가 되죠. 1이든 0이든 얘가 다 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0으로 출력되고 마지막 것만 우리 검출 비트 1로 넣었기 때문에 이게 0이면 0으로 도출되고 1이면 1로 도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만약에 0, 1, 16진수를 0일일 경우 0일일 경우 이제 홀수다.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값을 좀 바꿔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F5번 출력하시면 자, 마지막 자수가 앞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끝자릿수가 0 아니면 1이면 이게 홀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홀수가 되는 거고 여기 좀 약간 숫자를 크게 해서 254 정도로 합시다. 어차피 unsigned 캐릭터이기 최대값이 255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F5번 이렇게 되면 F5번 누르면 마지막 심야 판별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0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짝수입니다. 한 번 더 255까지 데이터를 넣었을 때 테스트를 해도 어차피 마지막 자릿수 1인지만 뽑아주니까 이건 홀수이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연산을 통해서 대입해서 1 마지막 자릿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릿수 1 넣어서 엔드 연산을 통해 가지고 결과값이 마지막 자릿수가 1이면 홀수고 마지막 자릿수가 0이면 00이면 짝수다. 이 두 가지 값으로 검출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리셋 비트 기억하신다면 그거 그대로 쓴다 보시면 되고요. 함수는 어떻게죠? 특정 자릿수를 제가 0으로 만드는 함수를 만들어 봤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이제 빈칸을 채워보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변수의 비트 넘 번 0로 만드는 함수이다. 만드는 함수이다. 빈칸에 엔드 비트 연산 비트 엔드 낫 그 다음에 쉬프트 비트 연산하면 쉬프트 연산 쉬프트 연산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쉬프트 연산이라고 했지만 영어로 줬지만 실제로는 이동 연산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적는다. 그리고 unsigned 기억을 더듬으면서 캐릭터 그 다음에 reset bit라는 함수를 할 거고 이걸 들어가는 거는 일단 기본값이
첫 번째 원형 데이터인 unsigned 데이터형도 테스트 데이터랑 똑같은 이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역시나 unsigned 데이터 bitnum으로 작성을 한다 라고 하시고요. 이 함수 지금 작성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조금 실수. 여기다 적지 말고요. 위에다 적는 식으로 할게요. 어차피 외부 함수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작성식에서 이 부분에서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연산해야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비트 이동시켜야 되니까 리턴 테스트 데이터. 자, 밑에도 우리 판별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결과적으로는 바꾸는 거기 때문에 프린트 일단은 기본으로 캐릭터 unsigned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또 이거 이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똑같이 합시다. 아까 7F로 합시다. 7F 어차피 연산 자체는 똑같으니까 프린트 기존 비포 맡기기 전에 맞나요? 오, 퍼센트 16진수로 표기하고요. 테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리셋비트. 일단 반환값 받아야 되니까요. 테스트 데이터 그대로 넣고요. 테스트 데이터. 네, 리셋. 잠깐 비트. 다음에 들어가는 값은 테스트 데이터가 네, 테스트 데이터가 그 다음에 자릿수를 일단 임의의 자릿수로 합시다. 이제 아까 똑같이 3으로 합시다. 3으로 하고요. 설명드리기 3으로 합시다. 3으로 해서 아까 77 나오는 체크하면 되겠죠? 역시나 printf 애프터 퍼센트 x 줄바꿈 넣어줘야 되겠네. 넣고 줄바꿈 넣고 테스트 데이터.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크하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일단 먼저 일단 이거 비교했다가 001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 데이터랑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요. 어떻게 한다. 자, 우리 한번 원리 한번 봅시다. 자, 계산하기 앞서서 7F였죠. 7F를 헥사코드로 하게 되면 비트로 보면 지금 11 0111 11111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연산으로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표는 세 번째에 있는 비트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비트를 이렇게 바꿔서 77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먼저 우리 0의 그 1번째 비트를 해당 위치로 이동 시프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천천히 적어보면 x01 이 비트를 왼쪽으로 이제 해당 넘버 비트 빈 넘버까지 이동을 시킨다. 자, 이 동작을 일단 먼저 할 거고요. 그럼 위치를 누구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당 위치로 이동시킨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값을 그대로 유지시켜 내려와야 되니까 이걸 엔드 연산하기 위해서 이거를 난 연산으로 좌우를 바꿔줍니다. 좌우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여기만 0으로 바꾸면 되니까 이거를 엔드 연산 치는 거예요. 엔드 연산 치면 이거를 0, 1, 1 엔드 연산하면 이거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1 그대로 여기도 어떻게 되네? 여기도 0이죠. 엔드 연산은 1일 때만 그대로 내려오니까 뭐만 바뀌었어? 이쪽만 바뀌잖아. 0위와 비교되는 0이었을 때는 난 연산 치면 여기는 0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낮 연산 치는 거예요. 낮 연산 쳐서 진행을 하고 요 두 개 자체를 이거를 엔드 연산 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해당 비트 같이 옮기고 나서 이제 이걸 낫으로 해서
해당 비트만 0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1로 하고 이 자체를 AND 연산 치게 되면 나머지 원래 1이었던 거는 그대로 내려가고 0이었던 거는 0이었던 건 0으로 내려가는데 특정 비트 우리가 네 번째에 있는 비트를 0으로 바꿨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일단 1이든 0이든 0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야. 해당 비트만 0으로 바꿔주는 수식 됐다. 자,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77 나오는지 확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천천히 돌려보면서 복습 꼭 하시고요. 자, 그러면 복습 다 완료됐다면 이번에는 제가 그 지역 변수와 이제 전역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는 어, 일단 변수에 대한 이제 생명 주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변수의 수명이라고 하고요. 라이프 타임이라고 합니다. 변수는 일단 변수라든가 이 모든 데이터 저장 같은 하는 변수 데이터는 일단 프로그램 종료하면 일단 그 종료가 되는 건 맞아요. 이제 메모리 값을 반환하면서. 그런데 이때까지 지금 썼던 거는 지역 변수인데 변수를 어디다 선언했어요? 메인 함수 안에 선언을 했고 혹은 함수 안에도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메인 함수 바깥에다가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 혹은 함수 아예 바깥에다가도 선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건 다 지역 변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코드를 적어보면서 이게 언제까지 생성되고 언제 사라지는지 프로그램 종료가 아니라 언제 이게 사라지는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코드를 좀 정리를 하고요. 하고 메인까지만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하고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외부에다가 함수도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자, int return. 자, 함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 내에 생성되는 변수를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int number. 생성하고요. return num. 주고 밑에도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return num이라고. return. 자, 지금 같은 경우에 return 값이 num 받았는데 여기다 받지 않았죠. 그렇다면 뭐 받지 않아도 관계없지만 정식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num. 아, 이렇게 하지 말자. 합시다. 우리가 일부러 오류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돼요. %d 그 다음에 num. 요 부분도 같이 합시다. 이거 int 대신에 void로 바꾸고요. 정확하게 문법은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변수 자체에서 num이라는 변수부터 얘기를 합시다. num이라는 변수가 언제 선언되었죠? return num이라고 이때 함수 외부 함수 안에 지금 선언이 되었죠. 그럼 순서대로 보면 함수가 시작되면 일단 메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메인의 return num에서 이제 함수를 호출합니다. return n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상단에 그러면 return num이 실행되면서 int num 그때 초기화까지 되면서 5라고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그러면 num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5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아, 그래. 다시 이제 메인으로 돌아왔으니까 너무 출력하면 5가 들어가 있겠지라고 보는데 지금 밑줄이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한번 빌드해 보겠습니다. 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빌드 오류 났죠. 일단 아니오 누르고 자, 경고창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해당 12번 라인에 num이 정의되었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생각해보면 내가 리턴 num에다가 num을 정의했는데 왜 메인에서는 num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하지? 라고 하는 부분. 이게 지역 변수를 이해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자, return num 안에서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잖아요. 근데 이 num의 생명 주기는 일단 return num이 실행되면서 num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이제 생성되죠. num 변수 생성되는데 이 num 변수가 return num이 끝나면서 num 변수는 생명 주기가 다하게 됩니다. num이란 변수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돼요. 그래서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메인 들어왔을 때는 이미 리턴 넘이 종료되면서 넘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프린트에서는 그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넘이 아예 없는 거야. 그냥 선언된 쪽이 없는 거야.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리턴 넘에서만 넘이 의미 있는 거고 얘가 종료되면서 넘은 반환되고 매물이 반환되고 이제 없어진 거기 때문에 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는 뭐냐면 해당 함수에서 메인이든 리턴 넘이든 메인 또 함수니까 해당 함수에서 내에서 선언됐을 때 그때 생성되고 함수가 끝났을 때 이제 변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정도가 생명 주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조금만 더 이제 이게 지역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오류 자체가 없다고 하면 int 요거 조금 더 하겠습니다. int num이라고 여기는 3이라고 합시다. 그럼 과연 여기 num 이제 오류가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여기 넘은 3을 출력할까? 5를 출력할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잘 아시면 이게 뭐가 출력된지 예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일단 결과값을 볼 건데요. 지금 메인 함수에서도 넘이 있고 리턴 넘에서도 넘이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메인 함수에서 말하는 이제 printf의 넘은 얘는 뭘 말하는 거다? 메인 함수의 넘을 말하는 거다. 라는 거죠. 자, 리턴 넘에서 넘은 리턴 넘에서 넘과 메인 함수의 넘은 전혀 다른 넘입니다. 전혀 다른 위치에 저장된 넘이고요. 리턴 넘에서 넘을 생략한 그 위치랑 메인 함수의 넘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위치고 전혀 뭐 비슷하지도 않아요. 뭐 같다면 이름만 같다는 뿐이지 아예 다른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지역 변수는 해당 함수 내에서만 사용되고 그 함수를 벗어나게 되면 소멸된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변수 방금 이제 쓰신 부분에서 이제 특징이 좀 유추가 되는데요. 함수 지역 변수는 이름이 중첩돼도 관계없다. 함수 내에서가 아니라 다른 함수끼리에서는 이름이 중첩돼도 관계가 없다. 자, 이걸 한번 좀 더 작성하기 위해서 한번 코드를 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sum이라는 외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데이터 1, 데이터 2라는 매개 변수도 생성했습니다. 자, result 지역 변수는 result입니다. 자, 데이터 1, 2는 여기 있는 매개 변수고요. 자, result 선언하겠습니다. int result 안에다가 데이터 1과 데이터 2의 합을 받았습니다. 그럼 return result까지 할게요. return result 하고 이제 아래쪽에 메인 함수 void main 그래서 int result 그다음에 result는 평가 받겠습니다. sum 와 3 더하기 평값이고요. 네, 프린트 5와 2와 3은 브라켓 슬래시 n result. 자, 놀랍게도 지역 변수인데 결과값은 5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result 여기 썸에 있는 result가 정상적으로 result로 출력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result 출력되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아까 원리에서 말씀드리면 result는 그 썸에 있는 result, 요 소위 말해서 A라는 result, 요 result는 리턴하고 리설트를 반환하는 순간 리설트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리설트 값이 살아있을까? 반환되면서 얘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값만 돌려준 거예요.
리설트라고 메인에 있는 리설트 똑같은 이름의 리설트에다가 값을 돌려주고 죽었기 때문에 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5라는 숫자는 남기고 갔어요. 리설트란 변수가 남은 게 아니라 리설트에 있던 5라는 숫자를 남기고 갔기 때문에 요 값을 받아가지고 리설트로 한 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리설트 이름이 여기 썸에도 선언된 리설트가 있고 메인에도 리설트가 있는데 실제 저장 공간은 완전히 다른 공간입니다. 메모리 주소상에 저는 다른 공간이고 다른 리설트예요. 그런데 값을 똑같이 넣었기 때문에 나왔을 뿐이다. 그럼 한번 증빙해 볼까요? 리설트라는 이름 대신에 뭐 리설트 2라고 할게요. 그러면 변수 이름이 다르죠. 여기 리설트 2, 리설트 2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과 값은 똑같이 5라고 출력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썸에 있는 리설트랑 지금 메인에 있는 리설트랑 같은 리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썸에 있는 리설트는 반환 5라는 값을 반환한 순간 끝난 거고요. 새로운 이제 리설트 2라는 메인에 있는 리설트 2라는데 반환되면서 5 값을 반환하면서 넣었기 때문에 리설트 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좀 응용을 하자면 그래서 이름은 다른 이제 함수에서의 이름은 똑같이 써도 관계없다. 뭐 그렇게 써도 관계없는데 뭐 쓰는 사람 나름이긴 한데요.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이름을 써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변수가 달라서 같은 걸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역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럼 지역 변수가 있다면 왜 지역 변수 설명할까? 자, 함수를 뛰어넘는 모든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 전역 변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역 변수를 쓰면서 여기서 똑같은 이름으로 만약 이 문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문장이 없다고 했을 때 전역 변수 설명을 없어서 리턴 보고 여기서 없이 안 돌려주고 여기다가 그냥 리설트를 이렇게 쓸 수 없을까? 물론 아까는 안 된다고 했죠. 네? 리설트 선언이 여기 한번 내에서 선언하고 나서 여기 쓸 수 없을까?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함수 메인이든 썸이든 외부에다가 선언해 버리시면 이렇게 리설트를 똑같이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전역 변수라는 데서 세부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오류가 있네요. 아, 여기죠. 왜냐면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실행했을 때 결과값이 5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두 쓸 수 있는 리서트가 된 거예요. 함수 안에서가 아니라. F5번 작성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리서트가 공유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서브이 끝났다고 해도 리서트가 종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외부에다가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리서트는 어떤 함수에서도 똑같은 리서트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이프가 끝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코드를 적어보면서 자세히 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가장 구분되는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위치, 역시 위치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 전역 변수는 일단 그러니까 외부에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 작성하실 때는 전역 변수하고 초기화 시켜주셔도 되고요. 초기화를 안 시켜준다면 자동적으로 다른 지역 변수랑 달라요. 지역 변수는 이제 쓰레기 값이 우리 트래시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역 변수는 초기화를 안 시켜주셨을 경우에는 일단 0으로 자동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자동 초기. 그래서 굳이 초기화를 시켜주지 않아도 0으로 들어간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외부에 선언되는 위치의 특성과 그 다음에 이렇게 선언되면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그 기타 이제 함수 내에서는 별도로 리설트를 선언하지 않아야 되고 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역 변수 할 때 조금 주의점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전역 변수와 그 다음에 지역 변수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역 변수를 이제 사용하게 될 때 지역 변수가 존재를 한다면 지역 변수가 우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코드를 지역 변수도 선언해 보면서 저희가 차이점
자, 전역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지역 변수도 동일한 이름으로. 자, 일단 지역 변수 선언했을 때 이게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했었을 때 경우 말하는 거고요. 리설트라고 제가 전역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썸 안에다가 지역 변수 똑같은 이름으로 리설트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리설트 동일한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측을 한다면 이제 이 리설트, 지금 썸 안에 있는 리설트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역 변수가 되는 거고요. 변수가 되는 거고, 지금 바깥에 있는 리설트는 얘는 이제 전역 변수가 됩니다. 자, 그럼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가 똑같은 이름으로 선택했을 때 썸 안에서는 뭐가 우선순위 되냐면 여기 있는 리설트는 지역 변수를 우선순위로 받아서 지역 변수로 처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지역 변수에서 합을 계산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2와 3을 계산한 리설트는 5가 되었지만 썸이 종료되면서 리턴 값도 없었고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리설트는 그러면 메인에서는 요 자체의 지역 변수가 또 없죠. 리설트가.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얘의 리설트, 메인에 있는 리설트는 전역 변수의 리설트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썸에서 리설트는 지역 변수 리설트고요. 그 다음 메인에서 리설트는 전역 변수 리설트이기 때문에 전혀 같지 않은 변수가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썸에서 합계를 구해서 리설트로 넣은 이 동작 자체가 메인에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리설트는 5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역 변수인 리설트의 초기값인 0이 출력되게 될 겁니다. 한번 이 상태에 출력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그 함수 내에서는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랑 둘 다 똑같은 이름으로 존재한다면 지역 변수가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전역 변수 이름은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는 이름입니다. 지금 이제 C라는 단일, 이제 이그잼 C라는 단일 코드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걸 컴파일을 같이 시킨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C 에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B.C에도 리설트가 있고 C.C에도 리설트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이제 같이 컴파일되는 같이 이제 링크가 되는 코드에서는 리설트가 다 통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쪽에서는 리설트를 이제 선언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선언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혼자 만들 때는 관계없지만 이걸 협업해서 각자 코드로 만들 때는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역 변수는 가급적이면 깊이, 특별한 경우 말고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나중에 배울 이제 포인터 부분, 그 다음 시간에 배울 포인터 부분에서는 포인터를 쓴다면 굳이 전역 변수를 전역 변수 쓰지 않고도 지금 함수 내에서 모두가, 프로그램 내에 모두가 공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조금은 물론 그 전역 변수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약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역 변수 쓸 때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된다. 지역 변수가 동일한 이름이 있을 때 지역 변수를 운송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컴파일되는 코드 파일이 있으면 그 소스 파일이 있으면 거기서도 리설트가 이제 혼용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하실 때 똑같은 리설트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다른 데 전역 변수를 쓴다고 하면 리설트를 다른 이름으로 좀 작성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점, 이 두 가지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번에는 익스턴 키워드라고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건 너무 깊게 알아볼 건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소스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컴파일 시킬 부분. 익스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소스 파일을 여러 개로 관리할 때 이제 전역 변수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코드가 길어지다 보면 이제 특정 기능만 분리해가지고 소스 파일이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 썸이라는 부분과 지금 전역 변수인 리설트라는 부분만 독립시켜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t result 지역 변수는 아까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삭제를 하고 다시 컴파일 테스트 해보고 리설트가 5가 나오는지 전역 변수 리설트가 5가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리설트 부분을 지금 메인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별도로 소스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 솔루션 탐식키가 없다라고 한다면 위에 창 부분, 상단에 창 부분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내 창 레이아웃 그 다시 설정을 누르시면 되면 자, 복원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삭제되었던 게 다시 돌아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소스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소스 파일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추가 새 항목 추가하고요. 이름은 썸C라고 만들겠습니다. 썸C라고 만드시고요. 썸함수란 전역 변수를 이렇게 외부에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추가 버튼 누르시게 되고요. 자, 기존에 메인에 있는 코드 중에서 썸과 전역 변수 리설트를 가져가겠습니다. 컨트롤 X 오려두기 하시고 이제 썸C에다가 컨트롤 V 별도로 지금 동봉시켜주는 상태이고요. 자, 일단 여기서 실행할 때 이 썸이라는 함수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헤더 파일과 비슷하게 일단 원형을 선언해 준다. 그래서 void 썸 그 다음에 자료형 int 이렇게 원형만 가져오시면 되고요. 매개 변수는 생략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실행하려고 하는데 리서트 부분 보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 있는 지금 전역 변수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전역 변수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참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extern을 쓰게 됩니다. extern하고 그 다음에 변수 int 자료형 들어가고요. 그 다음 result 자, 이런 식으로 extern으로 선언해 주셔야지만 리설트가 정상적으로 썸에 있는 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익스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전역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하고 테스트 해볼게요. 자, 정상적으로 5가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 플러스 3은 5가 나오는지 확인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익스턴 키워드까지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스태틱 외부에서 가져올 때는 익스턴 키워드 쓰고 이제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쓰지 않고 이제 내부만 반대로 이제 내부만 쓰기 위해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설트란 키워드 자체는 이제 이것처럼 익스턴 키워드로 가져올 수가 있고 익스턴 키워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다가 제가 한번 테스트차 여기다가 리설트를 선언하게 되면 전역 변수입니다. 여기다가 전역 변수 int result 동일한 이름을 선언하게 되면 이게 그 전역 변수 자체가 이제 중복이 됩니다. 컴파일 상태는 여기서 에러는 안 나지만 이렇게 쓰는 자체가 전역 변수 두 번 선언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하실 때 extern 키워드 제외하고 그러면 내가 해당 부분만 그 해당 소스 파일에서만 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익스턴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막거나 혹은 해당 소스 파일에만 쓰겠다 하신다면 자, 이 익스턴 그대로 놔둘게요. 썸 부분에 이제 선언한 부분에서 여기서 스태틱이라고 선언해 주시면 앞쪽에다가 자, 이거 역시도 전역 변수인데 스태틱을 선언한 자체에서 썸C에서만 리설트를 사용하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전역 변수 사용하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아무리 익스턴으로 가져와도 자, 가져오지 못하게 막아둘 수가 있다. 그렇다면 빌드 오류가 생겼는데요. 어떤 에러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아까 동일하게 익스턴 인트 리설트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외부 참조 가져올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요 타입 보시면 그 이유는 그 익스턴으로 가져오려고 했지만 이제 썸C에서 제가 스태틱으로 한정 지어놨기 때문에 스태틱 같은 경우에 전역 변수이긴 하지만 해당 코드 파일, 즉 소스 파일에서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전역 변수라고 선언해 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익스턴으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전역 변수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 혹은 이제 똑같은 이름을 써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태틱을 선언해 주셔가지고 그 소스 코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정 지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익스턴과 스태틱 한번 했고요. 자, 그렇다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그리고 우리가 가져올 때 불러왔던 전역 변수 중에 익스턴
한정인 이스턴 이제 외부 가져오는 거랑 스태틱 한정 짓는 거 두 가지를 참고하셔가지고 복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정리하는 퀴즈. 퀴즈 1번.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는 첫 번째 문제 쉽네요. 함수 밖에 선언된 변수는 뭐뭐 변수라고 한다. 한다. 이번 문제는 쉽게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 함수 내부에 선언된 우리 일반적인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지역 변수는 생명 주기가 함수 내에서 선언될 때 이제 생성이 되고 그 함수가 끝날 때 이제 반환되면서 이제 소멸한다. 라는 거고요. 함수 밖에 선언된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요. 생명 주기는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이제 생성이 되고요. 프로그램 전체가 종료될 때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지역 변수는 함수의 유지 기간에 따라서 변수의 생명 주기가 되는 거고 함수 밖에 선언된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에 이제 열고 닫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변수가 소멸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 2번은 저희가 코드를 예측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 부분은 저희 잠깐 제거를 하고요. 자, 고 이기잼 1번 코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결과를 한번 저희가 예측해 볼게요. include 처음부터 적겠습니다. stdioh 여러분들 코드를 받아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퀴즈는 result 그 다음에 void test 함수 승명했고요. 그 다음에 int result 자, 최대한 설명은 제외하겠습니다. result with main test result sensitive 역수는 result 자,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실제로 출력되는 printf의 결과값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참고로 전역 변수의 초기값은 0입니다. 또 생각하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생각하셨나요? 자, 일단은 구분부터 합시다. 자, 함수 외부 밖에 선언된 이거는 전역 변수 리설트입니다. 리설트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안에 테스트의 지역 변수 이제 리설트입니다. 이건 지역 변수고요. 그다음 메인 안에는 별도로 지역 변수가 없다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그러면 구분을 좀 칩시다. 자, 테스트에 있는 이 리설트는 전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예요. 자, 지역 변수가 테스트 내에 선정됐기 때문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동일한 이름일 경우 그때는 지역 변수가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5에서 6으로 증가된 이거는 지역 변수입니다. 변수. 자, 그럼 지역 변수가 6으로 증가됐는데 테스트가 이제 메인에 소출하고 끝날 때 소멸됐죠. 그럼 이 리스트는 전혀 6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아래쪽에 메인에서 불러오는 이 리스트는 뭐냐? 자, 전역 변수 리스트 선언한 건 나머지 전역 변수 리스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전역 변수의 값을 보니까 지금 초기화가 안 돼 있죠. 그러면 0으로 초기화된다. 전역 변수는 지역 변수와 다르게 초기화를 안 시켜도 0으로 초기화됩니다. 결과적으로 뭐야? 리설트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0으로 출력이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자, 이건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죠. 지역 변수 선언을 안 하면 전역 변수를 이제 1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쪽도 전역 변수라서 이렇게 해야지만 6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테스트 내에 지역 변수가 없었으면 되는데 지역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역 변수 사용이 안 되고 지역 변수로 처리됐기 때문에 전역 변수는 0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라는 점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리서트는 0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저 코드를 또 수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부분에 static int 데이터 0 하고요. printf %d 데이터 증가식 다음에 데이터 부분에 int i o i는 0 초기화시키고 i가 5보다 작다 i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테스트 반복시켜줍니다. 해당 부분에 증감식이 적용될지 안 될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 int 데이터가 내부에 선언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 변수냐라고 했었을 때 스태틱을 선언한 순간 얘는 전역 변수가 됩니다. 스태틱 기능 중에 또 하나인데 스태틱 기능이 그 전역 변수를 외부에서 못 쓰게 한정짓는 역할, 그러니까 지금 해당 소스 코드 내에서만 쓸 수 있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걸 스태틱 선언을 하고 함수 내에 쓰게 된다면 이게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 선언의 역할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스태틱 선언된 스태틱으로 선언된 전역 변수 역할을 합니다. 스태틱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다른 소스 코드에서는 이거를 같은 프로그램에서 못 쓰지만 자, 동일한 소스 코드에서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언된 게 전역 변수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음, 자기 전역 변수 자체가 의미가 없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printf 한다면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제가 체크를 해서 printf 정상 출력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값 예측을 해볼게요. 그러면 0부터 여기가 계속 가산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래 봐야 돼.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전역 변수를 맞는데 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게 만약에 지역 변수 선언됐다가 이따 가정을 해볼게요. 지역 변수 선언됐다 가정되면 데이터가 1 증가했잖아요. 1 되고 나서 어떻게 포문의 테스트 한번 실행되고 나서 다시 초기화 되죠. 0으로 초기화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돼? 그럼 데이터는 0부터 시작해서 1, 계속 1만 출력됩니다. 자, 이 상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은 스태틱 선언하지 않고 테스트라면 계속 1이 출력되는 총 0부터 4까지니까 4번에 5번에 1이 출력 0이네요. 데이터 출력되고 증감. 죄송합니다. 출력되고 증감이니까 여기가 0이 먼저 출력되고 증감한다. 000 출력되는 게 맞죠. 후위 연산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스태틱을 해서 전역 변수로 할당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0, 1, 2, 3, 4, 5가 출력되는지 0, 1, 2, 3, 4까지 출력되는지 테스트 해봅니다. 어디 갔어요? 다시 자, 스태틱 선언한 순간 전역 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1, 2, 3, 4가 출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실행할 때마다 이게 0으로 초기화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한 번 선언됐다면 여기는 실행이 하지 않고 그 다음 전역 변수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 값만 증가되는 요 printf만 반복해서 출력된다 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태틱이 한정되는 역할을 하지만 변수 안에 그러니까 함수 안에 선언됐을 때는 이걸 전역 변수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것들 이번 문제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그리고 익스턴과 스태틱 키워드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배열과 포인터, 표준 입력 함수까지 알아봤는데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언어에서 모든 걸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또 마지막 시간은 배열과 포인터 입력 함수를 간략간략하게 알아보면서 할 거고 이 아쉬움은 제가 배열 부분에서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다차원 포인터, 메모리 할당 등등 이제 또 기타 활용법들은 혹시나 시언어 고급 강좌가 열리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고급 부분만 좀 활용해서 해볼 거고요. 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혹시나 뭐 궁금한 거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선생님 이메일 주소 여기다가 강사님 이메일 주소 적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저희 쪽에 질문을 주신다면 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